예, 오랜만입니다. 한 1년 만에 또 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많아서 설명회가 되게 무겁습니다. 그 오늘 설명회만큼은 정말로 모든 조합원들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9월 29일 총회 잘 치르고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온베일리가 제2의 둔촌 주공 사태를 향해서 거의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거의 99%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와서 우리 조합원들은 수억 원씩 추가 부담금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입주, 준공 늦어지고 등기 수년 동안 늦어지는 그런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곧 아마 닥쳐올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끝까지 듣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조합원들이 단합을 한다면,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제2의 둔촌 주공 사태는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8월 말 준공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8월 말 준공과 입주가 가능한 건가, 진짜로? 추가 부담금 증가 없이 공사비 합의가 가능하고 준공까지 가능한 건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짤막하게.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왜 둔촌 주공 사태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둔촌 주공 사태가 오게 되는 배경은 9월 29일 해임 총회, 9월 29일 총회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그 다음에 비대위에서 지금 9월 29일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하고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발생하고 안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왜 둔촌주공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지, 둔촌주공하고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정무 부조합장 해임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정무 부조합장이 당선된 이유를 한번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 4개월간 부조합장으로서 뭘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부조합장 해임 사유. 해임 사유에 대해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6개의 항이 총회 책자에 실려 있는데요. 세 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성이 공사 중단이 가능한 거냐. 만약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삼성이 공사 중단한다면 삼성의 책임이냐 조합의 책임이냐,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가 추가 부담금 없이 내년 8월 말 준공과 입주를 위한 방안이 그럼 뭐냐. 제일 첫 번째, 정말 내년 8월에 입주가 가능한 건지,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제일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정말로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끝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 말 준공 입주 가능한가? 먼저 과거 적정 공사 기간이 일반 아파트는 36개월이었고요. 특별 건축구역, 우리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 이런 데는 42개월이었어요. 42개월이 적정 공사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크로 리버파크가 36개월로 했다가 사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초기에 2006년에 2016년에 부실 공사, 그 다음에 엄청난 하자로 방송까지 나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지금 원베일리는 그런데 40개월로 약 2개월 정도가 원래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삼성이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해서 2개월은 당겨 보겠다고 해서 지금 40개월로 한 거고요. 애당초에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작년에 공사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대폭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재작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생기면서 작업 시간이 많이 단축됐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 일요일 날 작업을 아예 못하게 그렇게 사업 시행 인가 때 못을 박아가지고 이것도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공사가 좀 쫓길 때는 일요 작업도 하고 철야 야간 해야 되는데 거의 철야 야간 작업, 일요 작업을 못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이 공사 지연의 사유가 됩니다. 금년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서 안전사고가 나면 대표이사가 구속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 기간을 많이 소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타워 크레인이 파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작년 자재비 인건비 폭등해서 자재하고 인력 수급이 비상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다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차량 파업으로 상당히 그 작업을 여러 날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협력사 파업,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협력사 파업으로 인해서 또 공사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유독 장마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감리 회사가 2번이나 서로 교체됐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년 8월 말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이 특별 건축구역도 아니고 일반 그 아파트 34층인데 공사 기간이 우리보다 2개월이 기는 42개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9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1년 이상 연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금년 7월 22일 대의원회에서 이정무 부조합장이 대의원들 질문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 내년 8월 말 준공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정무 부조합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추가 부담금 증가 없이 공사비 합의 가능한가? 먼저 삼성 공사비는 공사비를 지금 총 요구하는 게 2,540억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게 1,400억, 특화 공사비 간접 포함해서 890억, 또 그 이후에 추가된 1년 동안 추가된 설계 변경비로 약 2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의 예산으로는 맥시멈 1,100억 이상이 공사비로 인상을 해주게 되면 조합은 그때부터는 추가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하죠. 자, 그런데 지금 국내 재건축 평당 공사비는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평당 750에서 지금 9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온베일리 공사비는 지금 평당 531만 원이고요. 사실 이대로 간다면 뭐 적자 공사는 뭐 불가피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00억 이상은 적자를 감소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요즘 공사하는데 531만 원으로 끝나는 대한민국의 재건축 조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비 협상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5월부터 준비해서 6, 7, 8, 9, 4개월 동안 공사비 협상을 부조합장하고 삼성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상 지난달 말로 공사비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상 부조합장은 2,540억 원이 아닌 단돈 10원도 인상할 수 없다라는 사실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역시 추가 부담금 증가 없이 공사비 합의하고 입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내년 8월 추가 부담금 증가 없이 입주할 수 있을지 누구도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하고 이중한 위기 상황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삼성물산건설도 둔촌주공처럼 뭔가 조합에서 이정무 부조합장처럼 아주 제대로 뺨을 하나 때려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제2
둔촌 주공 사태가 왜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신문입니다. 어제 신문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1인당 2억 원씩 추가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둔촌 주공은 우리에 비하면 정말 시골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조합원 1인당 2억씩 추가 부담금을 이번 사태 한 건으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2019년에 2조 6천억 원에 이미 시공사고 계약을 했고요. 2020년 6월에 6천억 증액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이번에 1조 1천억 사실상 아마 합의한 것 같습니다. 증액을 요구해서 증액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1조 7천억이 순수하게 늘어났습니다. 65%가 증가했고요. 최초는 2조 6천억 평당 49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62만 원, 4조 3천억으로 이게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는 약 당초 대비 2년 이상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사비 증액하고 별도로 조합원들은 이주비 등 각종 이자로 3천억 원 정도 더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완전히 망한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둔촌 주공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자, 9월 29일 해임청의하고 개체금지 가처분 이 두 개가 결국은 둔촌 주공 사태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9월 29일 총회 중에 이정무 부조합장 해임건이 있습니다. 해임이 부결되면 당연히 조합원들은 이정무 부조합장을 선택을 한 거고 그러면 현 조합장하고 임원 전원은 스스로 사퇴합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 되면 역시 뭐 이정무 조합장은 공사비 10원도 못 준다. 공사비 협상은 불가할 거고요. 삼성 공사 중단은 뭐 불보듯 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 시행과 변경 계획안, 그리고 상가 통매각 관련, 그 다음에 준공에 필요한 각종 업체 선정들 안건들이 있는데 이게 가처분 소송위에서 총회가 정지되면 이런 것들이 줄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자체로 공사는 지연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공사 중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가처분 소송이 뭐냐면 첫째는 조합장 직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사 지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성 공사 중단 필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월 29일 총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처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 변경 계획안 총회 못하고 상가 통매각 못하고 그 다음에 준공에 필요한 업체들 당장이 계약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준공 입주는 그 자체로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공사비 증가하고요. 그리 되면 삼성도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맞을 수도 있고 공사는 수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 입주도. 이런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총회가 가처분 소송이 들어오자 이번 총회가 가처분에서 지연된다는지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삼성물산건설의 의견서를 조합에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총회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공사 기간이 늦어지고 그 늦어지는 만큼 둔촌주공처럼 공사비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그 가처분 비대위가 신청한 가처분 소송입니다. 여기 허건 씨, 허건 변호사죠. 가처분 신청했고요. 내일 9월 21일 날 첫 재판이 열리고요. 어찌됐든 9월 29일 전에는 이 판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설명한 대로 이 판결에서 조합이 패소하는 순간 우리는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되는데 정말 이런 무지막지한 가처분을 소송을 신청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비대입니다. 이 허건 씨가 작년에 분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소송도 했죠. 이게 작년에 조합이 졌다면
조합원 분양 신청 못하고 지금까지 분양 계약 못하고 아마 이거 역시 둔촌 주공 사태의 꼴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가처분을 내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는 뭐냐면 공사가 중단되든 수천억의 어떤 추가 부담이 발생하든 이런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처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합장을 아웃시키고 조합장을 장악하는 게 저는 목적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런 가처분이 인용이 돼가지고 뭐 조합장이 아웃이 되고 비대위가 조합장이 된다면 저 비대위는 항상 그렇습니다. 법을 네가 안 지켜서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지 왜 이게 우리 잘못이냐. 애당초에 조합장이 법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 신청 취지를 보면 채권자의 채무자 주택정비조합사업에 대한 총회 결의 무효 또는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자,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이제 본안 판결하는데 이 본안 판결을 확정 시까지 몇 년 동안 채무자 김석중 조합장은 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이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조합장이나 이런 것들 다 법으로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내려보낸 변호사가 조합장 직무 대행하라는 거고요. 일이 되면 그 자체로 재건축은 끝입니다. 끝. 그다음에 채무자 재건축 조합은 9월 29일에 예정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9월 29일 총회도 하지 말라.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느냐? 이 이유가 금년 3월 달 이 조합장 부조합장 선출 총회를 했는데 이때 뭐 서명 결의서를 전자 투표를 안 하고 뭐 서명 결의서 증구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조합장 지금 무효다.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 무효인데 부조합장 아주 실컷 잘 근무하고 왜 6개월 있다가 갑자기 이 소송을 하죠? 결론은 뭐냐면 부조합장 해임 맞겠다는 겁니다. 아예 재건축을 아예 엎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부조합장 해임만은 맞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둔촌 주공 사태의 원인을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가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공사 상황을 보면 둔촌 주공이 아까 2020년에 공사비 5,60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당 493만 원이 됐고요. 이렇게 해도 사실상 공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해가 납니다. 시공사는. 그래서 시공사 입장으로서는 추가 공사비 증액이 절대로 필요한데 불과 2020년 6월 달에 이 5,600억이나 인상을 해줬는데 추가로 공사비를 증액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이유로 공기 내에 준공 및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9개월 공사 기간을 연장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단 뭐 공사비도 많이 올려줬지만 부족하고 공사 기간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종합 상황은 어떻느냐. 2020년에 이 조합장이 5,600억을 몰래 계약을 해주고 스스로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결국은 조합을 장악했습니다. 조합장하고 임원들을. 그런데 이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하고 나서 바로 5,600억 공사비 증액한 총회 결의를 무효하는 다시 총회를 열어서 재결의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계약 해지 소송 신청을 합니다. 이걸 시공사하고 싸움을 걸어서 시공사를 길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비대위적인 발상이고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었죠. 자, 이때 시공사는 이런 이유로 정말 울고 싶은데 보니까 뭐 공사 계약 5,600 올리는 것도 무효하는 재결의 해버리고 시공사 계약 해지하는 소송을 내니까 정말로 울고 싶은데 뺨을 제대로 때려준 거죠. 그래서 바로 공사 중단을 들어갔는데 그러면
둔촌주공은 계약서나 법적으로는 조합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 중단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법으로 따지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공사가 공사 중단을 해서는 사실은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과감하게 공사 중단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자, 시공사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요. 모든 계약은 이렇게 해서 공사가 늦어지면 손해배상을 시공사가 잘못했다고 판정이 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1년이 늦어지든 2년, 3년, 5년이 늦어지든 계약서상으로는 전체 공사비의 3%만 물어줍니다. 그건 둔촌주공이 예를 들어 3조 2천억인데 960억만 물어주면 뭐 2년 늦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이거 각오하고 중단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조합만 1조 1천억 이상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공기 연장해주고 시공사는 떼돈 버는 겁니다. 10원도 손해 안 받고 1조 1천억 이상, 그래서 평당 600 몇십만 원 해서 모든 손해를 다 만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삼성물산 상황 보면 2003년 8월 말 앞에 설명했던 준공하고 입주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평당 531만 원, 최소한 1천억 이상, 제가 볼 때는 1,500억 손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공사비 2,540억 증액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이정무 조합장이 10원도 못 준다고 그러고 절대 우리도 1,100억 이상 주면 사실은 이제 추가 부담금을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건설도 정말 울고 싶을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근데 지금 조합 상황이 어때요? 9월 20일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에서 조합이 만약에 패소를 해버렸어요. 총회가 불가해요. 그러면 사업시행 변경이 지연되죠. 그러면 공사 늦어지죠. 거기다가 부조합장 해임이 실패해요. 그러면 조합장 임원 다 자신 사퇴하죠. 어차피 이 가처분이 인용이 돼 총회 개최하지 않는 교체 인용이 된다면 여기서 조합장이 직무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직무대행이 선임해 주지만 부조합장이 이거는 이제 총회는 가처분은 이가 조합이 이겨서 이게 결정이 된다 치더라도 부조합장 해임이 안 되면 조합장하고 임원은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몇 개월 뒤에 결국은 새로 뽑는데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하게 되죠. 그럼 더더욱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딱 발생하면 100% 삼성은 제가 볼 때는 99% 100%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둔촌주공처럼 아주 조합이 공사 중단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공사 중단하면 삼성이 법적으로 공사 중단했는데 법원에서 너 잘못이야 삼성.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공사비의 3% 340억 원만 배상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삼성이 공사 중단하면요, 둔촌주공처럼 340억 배상은커녕 내가 볼 때는 2,540억 다 내놓고 사정을 해야 삼성이 공사를 해줄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2의 둔촌주공 사태 피하고 내년 8월에 추가 부담금 증거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그나마 어떤 최소한의 방안은 기본적으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반드시 승소해서 9월 29일 총회는 열어야 됩니다. 이거 안 열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부조합장은 반드시 해임해서 이번 기회에 비대위는 완전히 퇴출시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조합장이 지금 발의해서 곧 총회를 열 건데 열려고 하는 총회는 무산시켜야 된다. 최소한 요 세 개 정도는 우리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해야 그나마 제2의 둔촌주공 사태는 피하고 어떻게든 내년 8월 말까지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조그만 거짓말이 있다면 역시 저는 허건 변호사나 비대위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그 다음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부조합장 같은 거 업무방해, 각종 고소, 고발,
손해배상 소송 당할 겁니다. 절대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조합장 해임을 왜 해야 되는지. 자, 부조합장이 어떻게 당선됐죠? 40년 건설 경력 현장 소장 출신 건설 전문가, 기술사 보유. 자, 거기다가 이 엄청난 전문가를 자칭, 타칭, 각종 부대 시설 한 20여 가지를 자기가 다 복원시키겠다. 스카이 라운지 그 34층에다 복원시키고 인피니트 풀 만들고 그램핑장 만들고 문주 복원시켜 그림같이 다 하겠다. 그런데 공사비 증액 없다. 또 아파트 그림같이 더 고급화하는데 공사비 증액 없다. 마감재 인테리어 고급화하겠다. 그 다음에 공사비 절감하고 분담금도 절감하겠다. 뭐 총회 비용도 절감하고 운영비, 변호사비, 회의비까지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이없게도 부조합장 4개월 동안 부조합장 때문에 변호사 비용만 2억 1천만 원 지금 양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절감은커녕. 그 다음에 현장 중심 조합 운영하겠다. 조합 사무실 현장을 옮겨가지고 허구 매일 현장 다니면서 품질 시공, 부실 시공 예방을 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을 운영하겠다. 검증팀을 구성해서 서울시 점검 29개 지적사항에서 완벽히 처리하겠다. 요 5가지를 하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혹했죠. 혹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하지만 하나도 5가지 중에 단 한 개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부 다 사기쳤습니다. 사기. 부조합장, 다 조합장 되기 위해서 사기친 거고요. 우리 조합원들은 부조합장하고 그 비대위의 사기에 완전히 당했던 겁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건설, 재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꽝이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싶은 의지도 아예 없습니다. 오직 비대위 꼭두각시. 그 다음에 조합집행부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자, 지난 4개월 동안 부조합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과 가장 중요한 공사비 협상 완전히 실패했고요. 삼성하고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감정에 골만 깊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현장 불과 한 5번, 6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거의 한 번 반꼴도 안 된답니다. 사실상 일하지 않았습니다. 조합 사무실을 현장에다 옮겨놓고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면서 품질 시공 어쩌고저쩌고 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현장 안 다니면서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비대위하고 통화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수시로 비대위 조합원들이 사무실에서 떼거리로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대위 카페 단톡방에 완전히 지금도 비대위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하고 비대위 분란 조장하고 있고 사사건건이 조합 업무에 대해 시비하고 발목 잡기 하고 있죠. 자, 결정적으로 이 총회 소집 발의자 대표로 해서 530명한테 송해 발의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제2의 둔촌 주공 사태를 몰고 올 겁니다. 자, 이렇듯이 부조합장이 조합과 재건축에 도움은커녕 정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고요. 지난 4개월 동안 충분히 조합장이 부조합장 설득하고 기회를 주고 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9월 29일 총회에서 부조합장을 해임시키든지 조합원들이, 아니면 해임시키지 말고 조합장하고 임원들이 자진 사퇴하도록 둘 중에 하나를 조합원들이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조합원을 만났더니 우연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부조합장을 투표할 때 찍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열 몇 명 임원 중에 이렇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한 명 정도 들어가서 뭐 큰 분란이야 생기겠느냐. 그런데 엄청나게 전문가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 명 정도 들어가면 뭐 적당히 견제도 되고 삼성한테도 상당히 견제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설명한 대로 우리 조합원들은 철저하게 부조합장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자, 해임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총회 책자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해임 사유도 있고 이 해임 사유에 대해서 이 부조합장이 소명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된다. 꼭 이번 총회 책자는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조합원들한테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총회 소집을 발의했습니다. 530명한테 받았고요. 이 총회가 개최되면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조합장 임원들이 잘못했으니까 뭐 이거 당연히 사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당연히 공사 중단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나 이런 것들은 각종 소송으로 5년 이상 지연돼서 진짜 수억 원씩 둔촌주공처럼 조합원 분담금 폭탄을 맞습니다. 두 번째, 조합장 후보 시에 20여 개의 그 그림 같은 공약을 단 한 개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것처럼 조합원들한테 사기를 쳤다는 게 더 나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부조합장한테 당선됐다라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한 공사비 협상을 어떻게 실패했는지, 얼마나 한심한 짓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조합장이 되면 급여를 500만 원 삭감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 부조합장이 되더니 500만 원 삭감하는 게 625만 원으로 삭감해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마음대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750만 원 다 줄 테니 당신이 월급을 받으면 나머지 250만 원은 조합에 그 반환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50만 원 반환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4개월,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반환 한 번도 않고 그냥 꼬박꼬박 750만 원 다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내년 8월 말에 준공하고 입주가 불가하다고 공식 대의원 석상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불가능하면 자기가 그렇게 전문가면 도대체 왜 불가능한 건지, 이걸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을 내고 뭔가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어. 아마 그럴 능력 자체도 안 되죠. 응?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조합 사무실은 안녕히 비대위 아지트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그냥 비대위 카페 이런 데 공개해버리고 사사건건 시비하고 밥 먹자고. 그래서 더 이상은 부조합장하고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이정무 부조합장이 발의한 총회 발의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30명이 이 발의서를 냈는데요. 이 설명을 듣고 낸 이 발의서를 제출하신 분들, 발의서 당장히 철회하십시오.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겁니다. 총회 소집 발의서. 이거를 발의자 대표 이정무 씨가 발의자 대표로 돼 있어서 이거를 530명한테 받았는데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제1호 안건이 신축되는 주택 중 101동 3,402호, 121동 3,402호, 이게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를 보류지하고 서로 다시 바꾸어라. 원래 한강변에 있는 좋은 보류지를 이 조합원한테 특혜 분양으로 너 바꿔줬다. 그러니 원상시켜라는 얘기고요. 제2호 안건이 신축되는 주택 중 111동 1602호, 그 다음에 111동 1603호를 또 조합원 분양을 취소해라. 이게 뭐냐? 이게 18평입니다. 18평. 원래 18평은 조합원 분양이 없었는데 조합원 2명한테 특혜 분양했으니 이걸 또 분양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 7월 9일 날 총회에서 보류지 3개에 대해서는 이사의 결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결의해 준다. 요거를 취소해라. 이렇게 해서 총회 발의자 대표가 이정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펜트하우스 2개. 이거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강변입니다. 제역 펜트하우스에 34층의 아파트가 이거 2세대가 있습니다. 원래 관리처분 총회 책자에는 여기가 한강변이 잘 보이는 여기에 보류지가 되어 있고 이거 조합원 분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21동도 이게 보류지 이게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총회 책자 나가니까 이거를 분양받는 두 조합원이 당연히 내가 한강변에 이 분양 신청 여기 내 건데 왜 보류지도 돼 있지? 이렇게
총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조합원이 발견을 해서 조합에 항의했고, 조합이 단순히 이거는 미스프린트였다, 조합이 실수였다, 그래서 총회 끝나고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때는 정상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서초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거는 단순히 총회 책자의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특혜를 받은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냥 실수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18평 분양이 이렇게, 이게 분양 신청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일반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4세대가 46제곱미터면 18평인데요. 자, 4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됐는데 사실은 2세대를 조합원 2명이 각각 하나씩, 여기 18평 하나, 34평 하나, 원 플러스는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책자를 보니까 18평이 분양하러 4세대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을 받고 싶은데 24 플러스 34평은 안 되고, 그래서 보니까 18평 플러스 34평은 되니까 정비업체 얘기해서 나 이거 분양 신청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 누가 조합원들이 분양 안 받을 거니까 분양 신청해도 된다. 왜? 조합원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분양 신청을 바꿔서 이걸 분양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조합이 실수한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이 조합원은 특혜 받은 게 아니고 정상적인 조합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겁니다. 자, 아까 보르지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를 취소하는데, 총회에서 결정한 걸 이제 취소하라는 건데 이미 다른 조합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우에 3세대로 돼 있지만 한 세대도 안 할 수도 있고 한 세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1번하고 2번 4세대에서 조합원 분양을 취소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먼저 법원하고 검찰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벌써. 자, 조합장을 고소했습니다. 이거 특혜 줬고 불법 분양했다 해가지고. 자, 그런데 조합장은 1년 4개월 만에 무죄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분양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 때 이 두 건을 다뤘는데 이때 조합이 승소를 해서 조합은 분양 체결했죠. 자, 검찰하고 법원에서 이 분양은 조합장이 특혜 분양한 게 아니고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조합원이 특혜 분양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 이게 검찰에서 최종 결론이 난 건데요. 이게 8월 29일 날 불송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석균 귀하대죠. 도시및 주거환경법 위반. 이게 언제 고소했냐면요, 21년 작년 4월 5일 날 고소해서 이게 경찰에서 계속해서 무혐의로 이게 검찰에 넘기니까 비대위에서 계속 이의를 신청해가지고 검찰하고 몇 번 핑퐁 하다가 최종적으로 검찰 경찰에서 이번에 지난달 8월 29일 날 죄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로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허건 변호사가 또 두 번째 보면 가처분 신청한 거, 이게 작년에 그 가처분 신청한 거, 분양 체결 금지 가처분, 이 사건 신청 모두 기각한다. 기각 판결문입니다. 3월 10일 날, 작년 3월 10일 날 판결했습니다. 조합이 승소했어요. 이게 46제곱미터 18평 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해가지고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서 채권자들, 비대위가 주장하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18평 분양은 특혜가 아니다, 이미 이때 판결에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펜트하우스 2세대에 대한 배정에 대한 주장에 대해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법원에서 했습니다. 이 2세대도 이 결의가 반드시 특정 호실 펜트하우스 101동 3,400억, 121동 3,400억 보르지를 지정한다는 의사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결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소형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조합이 이겼습니다. 명쾌하게 이 4세대에서 이렇게 작년에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이 가처분 소송 총회 소집 발의를 하길래 금년에 다시 법무법인 두 곳에서 7월 19일 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700만 원, 500만 원 주고, 이건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자문서를 그대로 총회 책자에 첨부했기 때문에 그때 이 책자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냥 쭉 넘어가는데 최종 결론은 자문 결론은 뭐냐면요. 이 총회는 이 관리처분 그 인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총회 결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이번 총회에서 설령 결의가 되더라도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최대 8건의 소송이 필요하다. 이 8건의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이전고시하고 등기가 최소 5년 이상 지연돼서 조합원들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일반 분양자한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합장 총회 개최 이렇게 해서 더더욱 이 조합장은 이 총회를 개최해주면 조합장이 이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해줄 이유가 없다. 해주지 마라.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이정무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무 발의자 대표한테 당신이 총회 개최해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는 거는 이 부조합장이 자기가 총회를 개최하는데 총회 비용 3억 원을 선지급하랍니다.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말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비대위는. 이건 줄 수 없죠. 자기가 개최하고 자기가 정식 총회 발의해서 이 총회 3억 원도 받아내야지 어떻게 조합장이 마음대로 총회 비용을 3억을 선지급을 합니까? 이건 못합니다. 이렇게 이 법무부에서 이 총회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까 총회 2번 열어야 되고 소송이 8건인데 뭐냐면 이정무 조합장이 여는 총회를 성공시켜야 되고요. 이 총회가 열면 이 3건의 가처분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안 되고 이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했는데 이때 되면 또 총회 개최 금지, 효력 정지, 총회 결의 무효하기 소송 이 3개의 소송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변경 총회가 설령 통과돼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해준다면 관리처분 변경 인가 취소 소송하고 집행정지 소송 이렇게 해서 8개의 소송이 필요하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 총회를 이제 조합원들이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가고 조합원들한테 수천억 아마 세대당 몇 억씩의 그 손해가 가고 아마 입주가 늦어지고 등기가 5년 6년 늦어지고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총회를 왜 해야 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앞에 설명한 단점을 설명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정무 조합장이 이 총회를 도대체 이게 망하는 총회를 왜 하느냐 했더니 2가지입니다. 조합장이 법을 위반해서 특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야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원하고 검찰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121동 34층에다가 스카이 라운지를 복원하겠다. 이거 복원할 수도 없고요. 복원이란 게 뭡니까? 원래 있었던 거를 김석경 조합장이 없앴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121동, 101동, 34층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이 스카이 라운지 복원하면 아파트 가치가 상승하고 가격이 폭등한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복원이 아니고요. 스카이 라운지 없었고 삼성 제안서에 121층, 18층 공중정원에 설치를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설치가 안 된 것 때문에 접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인허가하고 공사기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삼성에서 그때 홍보물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서 접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한강변에 진짜 그림 같은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를 하는데 왜 지금 이 난리를 치우면서 34층에 스카이 라운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 자체를 못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아까 스카이라는 지금 설치할 수도 없지만 설치하면 아파트 가치가 높아지고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입주가 몇 년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수천억이 손해보는데 이건 정말 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조합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장단점 보겠습니다. 장점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를 저렇게 했지만 오직 이 총회가 통과되면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조합 집행부는 아웃되고요. 결국은 비대위가 조합 집행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121동 펜트하우스 스카이 보고 난다. 아까 내가 사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인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허가 때문에 지금 공사 준공하기 전까지는 이정무 부조합장도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준공한 다음에 입주자 대피해서 하겠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40년 동안 건설회사 다닌 전문가 만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입주한 이후에 이거를 설치하려면 이 121동 해당 동은 전 세대 100%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전체 3천 세대의 80% 동의를 받아야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121동 100%는 커녕 1%도 동의 안 해줍니다. 누가 동의해 줍니까? 그 다음에 이 보류지를 분양 수입하면 100억 이상 들어오는데 이거를 날리고 지금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100억 이상 날려가죠. 입주에 공사를 하면 최소 50억 이상을 들여야 되는데 이 50억 이상 누가 낼 겁니까? 이거를 삼성이 부담하는데 삼성이 약 먹었습니까? 이걸 내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21동이나 101동 1층 평면도입니다. 1층. 자, 이게 엘리베이터가 3개 있는데요. 펜트하우스에 스카이 라운지 설치하려면 입주민들이 하고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동선도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여기 비트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까지 어디론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1층은 이미 일반 분양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통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이렇게 창고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답니다. 그런데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하면 이거 개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방은 지하 1층으로 사람이 통해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층을 엘리베이터 못하면 이것도 이 자체로 허가 안 납니다. 정말 소리고요. 더 문제는 지하 2층부터 35층까지 34층 천정까지 기존의 요 바닥 콘크리트를 지금 콘크리트가 다 쳐져 있는데 이 콘크리트를 다 깨내야 됩니다. 깨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벽체 콘크리트도 다 깨내야 되죠. 공사를 하려면. 그리고 다시 막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18층하고 19층 바닥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두께가 1.5m입니다. 거의 사람 키만큼 콘크리트 두께하고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이 두 동은 18층에서부터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닥 콘크리트 두께로 사실상 보호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슬라브 두께가 1.5m라고 엄청난 두께입니다. 이거를 무슨 재주로 입주한 뒤에 이걸 깨냅니까? 무슨 재주로? 그 다음에 전층에 이 바닥 콘크리트 250짜리를 다 깨내고 그림같이, 그리고 공사를 거의 6개월 이상을 소음을 내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121동 입주민들 단 한 명이라도 이거 동의해 줄까요? 그런데 100%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거를 입주한 뒤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보류지가 지금 29세입니다. 보류지는요, 29세대는 우리가 2,990세대니까 정확하게 1%만 보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9세대를 남겨놨습니다. 조합 종간에도 건립세대 1% 이상, 1% 이내로 보류지를 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도
이거는 그 1%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1%. 그래서 1%는 저희는 29세대는 남겨놨는데 아까 18평 두 세대를 조합하는데 뺏어버리면 이제는 31세대가 돼버리죠. 그러면 1%, 여기 10%가 아니고 2990세대 1%가 넘어버립니다. 30세대 이상 되면. 그리 되면 이거는 보류지로 분양할 수 없고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일반 분양을. 자, 당초에 보류지로 분양하게 되면 평당 1억에서 좋은 것만 골라놨으니까 1억 5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류지만 200 메시지 수입이 16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일반 분양하는 이미 우리는 일반 분양 승인 받아놓은 게 이게 보니까 이 31세대를 승인 받아놓은 그 분양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이 6,513만 원. 그래서 701억입니다. 그냥 보류지 200여 세대의 분양 수입만 914억이 줄어듭니다. 이 소송에서 두 세대를 뺏어버리면. 자, 그 다음에 이 소송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그나마 보류지 분양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8개의 소송을 대법원까지 하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6년 걸리기 때문에 입주한 이후부터는 5년, 그래서 2029년 이후에나 이전고시하고 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산권 행사 못하죠. 5년, 6년 동안 아파트 가격 하락합니다. 일반 분양자 손해배상 수백억 해줘야 됩니다. 이미 법원 판례가 있고요. 조합, 해산, 청산, 지연에서 운영비 엄청 들어가고요. 이런 소송비 엄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아까 얘기했던 공사 중단하고 공사비 증액되죠. 이래서 제2의 둔촌 주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둔촌이 되면, 중단이 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공사 중단의 책임도 명확하게 조합이 귀책이 있습니다. 조합에게. 자, 일이 되면 조합이 아까 공중분해되죠. 조합장, 조합위원 저는 사퇴하고 비대위가 조합 장악하는데 뭐 조합 장악하면 뭐합니까? 공산 중단하고 엉망진창 돼버리는데 누가 와도 지금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23년 내년 8월에 입주하고 추가 부담금 없이 합의를 잘해서 내년에 입주하는 데는 지금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도 어렵습니다. 절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비대위가 이런 소송, 가처분 소송하고 이런 총회를 연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까지 34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금년 초에 부대시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입주민한테. 그랬더니 가장 선호하는 게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고요. 어린이집, 키즈카페 이런 것들이고 도서관, 독서실, 비즈니스룸입니다.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다음이 1층 티하우스고 31층 그림같이 한강이 보이는 31층 스카이라운지는 1층 티하우스, 1층 카페보다 지금 못했습니다. 자, 1층 티하우스하고 30층 그 스카이라운지하고 매출을 비교해 보니까 입주 초기부터 2년까지 스카이라운지 매출이 70%, 1층 카페가 30%, 거의 2배 이상 스카이라운지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난리가 났죠,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 저희가 최초로 이걸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모든 조합이 다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건 스카이라운지가. 그런데 입주 3년 차부터 현재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스카이라운지가 60%, 1층이 60%로 이제 스카이라운지는 완전히 인기가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층에 스카이라운지 있죠. 지금 카페 만들었습니다. 1층에 온베일리. 그 다음에 이 뒤에 보겠지만 한강변의 그림 같은 스카이 브릿지에 더 좋은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총회를 해서 조합원 억지로 분양한 아파트를 뺏어다가 34층에서 스카이 라운지를 또 만든다고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진다고요? 자, 이게 한강입니다. 이쪽이 한강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면 이 길게 몇십 미터가 이 스카이 브릿지입니다. 여기에 한강이 보이는 쪽에 쫙 테이블하고 좌석을 배치해서 이걸로 티하우스,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비대 얘기하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121동 여기에다가 이 조합원 아파트를 뺏어가지고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입주한 뒤에 그 바닥 슬라브 여기 아까 여기가 모양이 완전히 여기서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면서 요 위에 하정을 받으려니까 슬라브 두께가 여기하고 여기는 18층하고 여기 20층이네요. 20층은 슬라브 두께가 1.5m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물론 이런데 슬라브 두께는 250, 그러니까 25c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5m 두께 콘크리트를 깨내고 각 층마다 25cm 되는 이 콘크리트 바닥을 깨내서 이걸 입주한 뒤에 이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데 이 동에 입주민들이 100% 동의는커녕 단 한 세대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설치 못합니다. 설치 못하는데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총회 열고 이 쇼를 하는 거는 조합장 네가 불법이고 잘못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조합장 아웃시키자는 겁니다. 사실은 스카이 라운지를 입주한 뒤에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설치 못한다는 거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20여 개의 공약을 했는데 한 개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합장 되자마자 3월 24일 날 우리 김석경 조합장이 정식 공문으로 이정무 부조합장한테 이렇게 공문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 공약을 내세운 20여 개의 그 공약은 너무나 환상적이다. 그러니까 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니까 이걸 구체적인 방안이나 공사비나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4월 22일 날 이정무 조합장이 이렇게 공문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스카이런지 복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스카이런지 복원입니다.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4월 22일 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기가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면 추진하려고 했답니다. 아니 이거 추진하는데 조합장이면 어떻고 부조합장이면 어때요? 조합장이 이걸 추진하도록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4월 20일 날은 자기가 부조합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총회를 여는 경우는 뭐예요? 두 번째, 인피니트 폴. 이것도 옥상 설치 안으로 조합장 선출되었다면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게스트룸 지상 이전 배치, 조합장으로 선출됐다면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조합장으로 이게 어린이집 규모 줄이고 바이크 스테이션 재검토하는 거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조합원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합장한테 네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즉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조합장 선출되었다면 강남 최고로 깨끗한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 근데 자기가 조합장 아니라서 못하겠답니다. 현장 중립 조합장. 이것도 자기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조합 사무실 상가 사무실로 상가 사무실을 현장으로 이전하여 부실 공사도 방지하고 경비도 줄이고 일석이조 효과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합장이 안 돼서 못 하겠답니다. 그래서 다시 김석경 조합장이 3월 31일 날 계속 이전에 똑같은 얘기를 해서 3월 31일 날 또 답변을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아까 4월 22일 날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온 답변이 이렇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아니 이런 것들이 조합장이 파격적으로 실수할 테니까 아니면 당신한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이걸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 조합장이 선출 안 돼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조합장으로 선출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공약 대부분이 아까 스카이 라운지 복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인피니티 풀을 복원한 거, 공약 대부분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조합원들은 사기를 쳤어요. 두 번째, 재건축 전문 지식, 추진력, 의지, 이정무 부조합장 정말 제 양반이 아무리 현역에서 지금 떠난 지가 10년, 20년 됐다 치지만 저렇게 그래도 건설에서 40년 다닌 사람이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나 진짜 의심이 될 정도로
전혀 그 전문치가 없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그 다음에 4개월 동안 공사 현장에 아까 얘기했지만 약 5회에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공약했던 부실 수공을 개선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 조합장이나 삼성한테 제안한 내용, 그 다음에 고급화를 위한 제안한 내용, 준공지연 예방을 위한 제안한 내용, 기타 개선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양반. 응? 정말로 건설사 40년 경력자가 맞는지 진짜 의심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계속 부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분란만 일으키는 부조합장으로 계속 놔둬야 됩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사기당한 거죠. 이제 원상시켜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공사비 협상 실패했습니다. 공사비 협상은 그래도 이 김석중 조합장은 전혀 그쪽에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줄 테니까 인력, 돈, 자금 다 지원할 테니 당신이 책임지고 공사협상 완료해라라고 특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합장 근무하기 전 5월 초 2일부터 이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부조합장이. 근데 세상에 2,250억 원이나 되는 아까 간접비 포함하면 2,540억 원이나 되는 공사비를 이정무 부조합장이 진짜 현직에 떠난 지가 10년, 20년 된 양반이 불과 20일 정도 검토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 그게 정상적으로 공사비 협상이 가능할 정도 검토가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그 다음에 토목, 조경, 건축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해도 몇 개월을 검토해야 충분히 전문가 집단이 삼성하고 협상을 할 텐데 그런 전문가 집단 어떤 이 용역도 안 주고 그 자문도 받지 않고 혼자 한 20일 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덤볐으니 그 협상 자료가 오직 부실했겠습니까? 자, 이게 본인이 삼성에서 3월 30일 작성된 추가 특화 차별화 제한 보고서를 조합에 보내왔습니다. 조합에서 자기한테 보내왔다는 거예요. 추가 금액 655억 원, 간접 비판 890억 원입니다. 이어 김석중 조합장은 5월 2일 조합 사무실에서 5월 30일 부임 예정인 부조합장 상대 이정무에게 삼성에서 요청한 서류를 건네주며 삼성에서 이렇게 3월 31일 날 준 이 공사비 그 2,200 몇십억에 대해서 서류를 건네줘 삼성에게 삼성에게 공사 가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정무 조합장이 검토 의견선 서두에 이게 쓴 겁니다. 아, 자기한테 5월 1일 조합장이 이런 걸 5월 20일까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저는 이정무는 곧바로 삼성 직원을 만나 아래 첨부한 자료를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고 이에 부조합장 부임 전이라 조합의 전반적인 예산 여유분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 제 나름도 의견을 작성하여 본회의 업무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조할 게 아니고 본인한테 책임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총회 책자에 이정무 씨 소명 자료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뒤에 내가 설명할 때 이 박스 처리한 것들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이게 84억 3천 추가 금액 없음 없어 하지마. 이것도 안 해도 돼. 추가 금액 없음 하지마.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너무 과대 그냥 50% 삭감 이거는 70% 삭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20일 동안 검토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요. 그래서 요거를 크게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커뮤니티 차별화 130억을 요청했는데 53억만 추가 가능하다. 이 53억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해서 고급화 비용에 5억 3천을 네가 요구를 했는데 나는 70%만 인정할게. 3억 7천. 이 70%의 근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식당 운영업체를 조기 입찰하여 인테리어 비용 집기를 부담하게 하는 비용 절감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가 2억 원 정도 절감이 된다. 이것도 무식한 소리입니다. 커뮤니티는 이게 직영해야 됩니다. 예부에 운영업체를 용역해서 예부에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주방 기구 변경 배기 성능 확대를 위해 4억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정무 부조합장 이건 그냥 퉁쳐서 70% 2억 9천. 이 근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고급화, 방수나 이런 것들을 좀 특별하게 해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3억 6천을 추가를 요청했더니 방수 기능 강화해서 제대로 시공을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공 작업자 실명을 기록해라. 그래서 하자 안 나면 된다.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방수도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 되면 방수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수를 반영구적으로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한다든지 특수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반영구적이죠. 그런데 이거 3억 6천 못 줘. 그러니까 이게 너 시공 잘해 이런 겁니다. 시공 잘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삭감이에요. 예를 들어 남녀 사우나 고급화 비용 16억 천 어쩌고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거 퉁해서 50% 8억만 줄게. 남녀 사우나 밀키스 추가 3억 7천 이거 안 해도 돼. 하지 마. 남녀 사우나의 수전을 좀 독일제 고급화로 하겠습니다. 1억 2천 주세요. 이거 고급하지 마. 그냥 해.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이게 인테리어 그 전문가들이 수개월 동안 고급화 특화안을 만든 건데 이정무 씨가 20일 동안 검토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건 50% 70%이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협상하는 게 넌센스 아니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3기 추가 차별화 항목은 발주 작업시사, 항조 설계사, 설계 작업에 누락킨 사항, 인지 시공사에게 설계 검토 미비하의 시공 시점을 놓친 사항인지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본인한테 주도적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김석균 조합장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자료를 가지고 김석균 조합장 네가 삼성하고 협상을 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400억에 대한 부조합장의 검토 의견서입니다. 1,400억에 대한 이것도 총회 책자 보시면 됩니다. 이거 쭉 내려가 보면 이게 전체인데요. 자, 여기까지 총 18장입니다. 1,400억에 대한 공사비 검토 내용이 불과 A4 용지 이런 것이 18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협상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삼성이 구체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이견은 한국 부동산 공사비 검증 결과에 따르자. 아니, 이게 단가가 무조건 높다고 네가 뭐 50%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삼성이 검토 의견서를 이렇게 8장, 9장, 총 9장을 보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협력사들이 공사비 증액 요구하고 파업을 하고 있다. 협력사들은 엄청난 공사비 요구를 하고 파업을 하고 있다. 작년, 금년 물가 폭등에 대한 물가 인상분 보전 요청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았다. 작년에하고 금년에 물가 폭등해서 엄청나게 1,000억 원 이상의 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신청도 안 했다. 부조합장은 상호 합의한 계약 조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계약성 의무가 아닌 사항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다. 부디 상사를 신뢰의 파트너로 인식해달라.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당신하고는 공사기기 협상을 사실상 못하겠다고 이렇게 8월 23일 공문을 왔습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공사기 협상 결과가 뭐냐면 추가 공사비 1,400억, 아까 이 검토 의견서 불과 18장, 20일 동안 검토, 20일 동안. 그 다음에 특화 공사비 관제 포함해서 890억짜리 의견서가 불과 7장에 불과합니다. 이걸로 뭔 공사비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아까 전문가들이 수개월 동안 검토해서 최종 특화 공사하겠다라고 저희가 조합장이 설명회나 총회에서 보고까지 다 해서 이렇게 공사비를 요청했더니 일방적으로 20일 동안 검토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해도 되라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거의 대부분 일방적으로 50% 퉁쳐버리고 70% 퉁쳐버리고 이렇게 삭감해버려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계약서를 임의로 해석합니다. 물가 상승률 이렇게 해서 인정 못해. 일반 분양 지연했다는 금융비 인정 못해. 이게 뒤에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4개월째 협상이 제자리 걸음하고 이제 삼성하고 감정의 골망 깊어서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삼성은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 부동산의 검증을 요청하자. 한국 부동산에 넘겨라. 왜 이딴 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시간 끄냐? 우리는 시간 없다. 이런 거고, 이정무 부조합장은 한국 부동산에 넘겨서 검증하는 것도 이제는 거부해요, 거부. 옛날 비대위가 어떻게 했어요? 한국 부동산을 검증하라고 그랬죠? 지금은 삼성이 하자고 그러는데도 검증 못하게 해요. 자기하고 최종 합의한 뒤에 넘기자예요. 아니, 그러면서 10원도 못 주겠다는데, 이거 공사 중단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최종 결론은 앞에 다 설명했지만, 조합에서 이제는 부조합장 이제는 해임시키고 조합에서 조만간 본격적으로 공사비 협상을 시작해서 정말 조합원 추가 부담금하고 추가 부담금 없이 또 공사 중단도 없이 어떻게든 완료하도록 할 겁니다. 나중에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자, 부조합장이 정말 삼성한테 무리하게 말도 안 되게 요구하는 우선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봐도 너무나 한심해서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 지연에 따른 공사비 지급 지연과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인정할 수 없다. 일반 분양이 1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못 주고 공사는 했죠. 거기에 따라서 금융비용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도 없고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물가 상승률을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계약서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착공일까지 물가 상승률은 인정해 주겠다고 계약서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못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2월 최초 분양 시점 최종 사업 시 최초 분양 계약 시에 제2조에 최초 사업 시의 인가 기준으로 계약을 했으므로 최종 사업 시의 인가 기준으로 계약을 했으므로 준공 시까지 사업 시행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없다라고 공사를 못 주겠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총회에 올라가 있는 게 6차 사업 시행 변경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10번을 사업 시행을 바꾸든 20번을 바꾸든 공사비 증액은 이제는 사실상 10원도 해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10원도 해줄 수 없다. 아까 2,500 몇십원? 넌 10원도 못 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삼성은 이런 식이라면 공사 중단을 안 할 수 없죠. 설령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공사 중단했더니 삼성이 잘못했다 쳐도 아까 전체 공사비의 3% 336억만 물면 되는데 차라리 공사 중단 336억 물고 그냥 2년, 3년, 5년 공사 안 하고 지연시켜버리고 말지. 왜 이게 몇천억 손해보면서 공사하겠어요? 자, 공사 착공이 2020년 4월에 했습니다. 일반 분양은 2021년 6월에 했습니다. 13개월 연재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계약서에 보면 이게 이정무 부조합장이 자료에 들어있는 자기가 낸 자료입니다. 자, 조합원은 착공 신고일 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산 추첨을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거 원칙으로 하되 어쩌고 저쩌고 돼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도급이는 건축법 제1조에 의한 착공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러니까 부조합장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우선 계약서 20조, 21조 어디에 보더라도 반드시 해당 시점까지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분양지연 금융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20조, 21조에 이렇게 60일 이내에 네가 계약을 해.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착공일 30일 이내에 아파트 분양 승인을 받아야 돼 있었지. 분양이 몇 개월 늦어진다 해서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뒤에 분양을 하든 입주할 때 후분양을 하든 공사비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은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근데 이때 왜 이 분양이 1년 3개월 지연됐죠? 2020년 4월 원래는 어느 조합이든 보통 착공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착공하고 1개월 이내에 분양 승인 받고 또 1개월 이내에 분양을 합니다. 보통
모든 대한민국의 재건조합 계약, 조합의 계약서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합만 이런 게 아닙니다. 100이면 100 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응? 자, 그런데 100이면 100 다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양 안 했죠? 이때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피하고 분양하려고 그랬더니 4,891만 원을 분양을 하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받고 분양 심의를 다시 받아서 분양을 하느라고 이때 13개월 지연했죠. 이래서 저희는 500억 이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4,891만 원을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서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500억 이상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는 공사비를 1년 3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공사비를 제때 못 받았으니까 100 몇십억을 이자로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이거는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조합이 다 주고 있습니다. 자, 계약서에는 그 조항만 있는 게 하고 제8조가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는 계약 변경, 계약 금액의 변동. 물가 변동이 생기면 계약 금액 변동을 하라고 이게 다른 조항에 8조에는 있습니다. 도급위는 13조, 9조, 19조 내지 21조에 의한 재사업 일정, 2주, 재사업 일정이라면 2주 완료, 관리처분 계획, 분양, 조합원 분양 신청, 일반 분양 계약 등을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원래 계약서에 있는 일정대로 분양을 책임지고 너는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다시 규정을 해놨습니다. 또 아까 착공 기준은 2019년 1월 기준이다. 단 착공일이 제대로 조정될 경우 제7조 1항 공사금액에 지연된 기간 상당의 기획재정부 발표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변경 조정하며 착공 기준 시점은 실착공 기준으로 한다. 이게 뭐겠어요? 이때 2019년 1월에 착공 기준으로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착공이 늦어지면 이 정부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공사비를 변경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착공 기준 시점은 실착공일,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실착공일까지는 물가 상승을 인정하라는 건데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정무 부조합장은 계약상 물가 상승을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자, 여기 보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정무 부조합장의 최종 답변입니다. 8월 20일 날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공사 삼성 기사는 삼성 공문에서 시공범위 공사계약 체결 일을 확정한 사업시행 인가 및 설계 도서 기준으로 확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사업 설계 변경이나 공사 규모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 공사 변경 및 공사금액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범위가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확정된 사업시행 인가 도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설계 변경, 공사금액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최종 사업시행 인가 기준으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준공시까지 이 내용입니다. 특화 공사비를 무제한 추가하여 수차례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해도 현재 6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해도 공사비 증액은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공문에다가 보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삼성의 2,250억이든 삼성의 2,540억이든 니네는 입주할 때까지 최종 사업시행 변경 완료 때까지 그 모든 변경 완료된 공사를 해야 되지만 공사비는 10원도 늘릴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계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응?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공사 계약 조건 제2조 문제의 조항이 이겁니다. 공사의 범위는 도급인의 사업 대상 부지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관청이 최종 인가한 사업 계획서 상의 아파트, 상가, 부대 복리시설 등의 건축으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계약서의 공사 범위라는 게 최종 인가한 사업 시행 계획서, 그러니까
최종 인가가 뭐냐? 준공할 때까지 지금도 이번에 사업시행 변경하자면 6차를 하고 있지만 7차, 8차 내년 준공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변경한 그 아파트 상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총을 다 포함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매입인가. 근데 이게 우리 조합만 이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조합의 계약서에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공사 계약을 하는데 야 1차 사업 시행일 때까지만 하고 우리는 빠진다 이런 계약이 없죠. 공사 범위는 당연히 최종 입주할 때까지를 공사 범위로 이렇게 제2조에서는 정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뒤에 자세한 제5조에 또 공사 범위 나오죠. 제5조에. 아니 제2조에 공사 범위가 있는데 제5조 왜 나올까요? 이렇게 전체는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 해놓고 세부적인 공사 범위의 내용은 바뀌게 되면 이렇게 별도 조항으로 있습니다. 이때 다시 비용이 수반되니까 비용 부담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협의하여 변경 내용에 따른다. 아까 부조합장은 너는 최종 인가 때까지 입주할 때까지 사업시행 인가 받은 변경한 내용을 너는 공사비 증거 없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2조야. 이게 이 조항 때문에 나는 공사비 인정을 못 해줘. 인상 못 해줘. 한데 그건 무식한 소리죠. 5조에 이렇게 이제는 사업시행 변경이 생기면 그때마다 변경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1조 공사 금액의 조정. 공사 금액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게 또 별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37조의 공사 금액을 이때는 조정해야 한다. 어떤 때? 제29조에 의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29조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도급인의 공사 변경이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본계약 체결 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해야 되고요.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 현장의 상태가 불일치하거나 불분명 오류가 있을 때 설계 변경, 그러면 당연히 이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급인의 기책사유와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업시행 변경하는 경우, 현장 여건상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현장 여건이 뭐예요?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특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연약 기반 때문에 이런 모든 지금 사업시행 변경과 6번 하는데 전부 다 조합이 변경을 한 거지 시공사의 요청에서 변경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공사의 변경을 해야 되죠. 그래서 6번의 공사를 변경했어요. 6번의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29조에 이렇게 해서 공사를 변경하게 되면 31조 공사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 이게 29조입니다. 해야 돼요. 아까 2조는 원론적인 얘기해 놓은 거고 사업시행 변경이 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5조하고 제31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도급인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거 이거 당연히 공사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아니 이성무 부조합장 한 번 2조에 이렇게 있으니까 못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 다 이게 거의 표준 정관 계약서예요. 표준 계약서 다 똑같아요. 응? 자, 이래서 삼성이 공사 중단이 가능한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공사 중단하면 과연 누가 잘못한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사 중단 가능합니다. 공사 중단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그 다음에 이 공사 중단은 법적으로 분명히 조합 잘못입니다. 이건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돼서 삼성이 공사 중단 딱 되는 순간 그야말로 조합은 삼성이 원하는 대로 2,560억이 아니고 3,000억이든 4,000억이든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블록 우리가 발주처고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한 블록 배째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삼성이 어떻게 공사 계약을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삼성하고 공사 계약서입니다. 18조. 여기 보면 제42조 사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 징구를 위한 관리처분 변경총회 개최가 지연된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체거하고 그 기간이 전과해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반 사업경비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사업경비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공사비가 이렇게 왕창 늘어났어. 분양 수입이 줄었어. 그래서 관리처분 변경이, 공사비 변경이 필요해. 공사 어떤 조건의 변경이 필요해. 그러려면 관리처분 변경 청구를 해야 돼. 근데 1개월 이내에 관리처분 안 해줘. 그러면 재반 사업경비 대여에 대해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계약서에 돼 있어요. 자, 2조 본 조항에 의해서 대여금의 지급 중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삼성은 재공사 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공사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히 못 박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부조합장처럼 공사비 2천 몇백을 달랐는데 10원도 못 줘. 자, 그런데 삼성은 분명히 이거는 추가 부담금 징구를 위한 공사비 늘어나니까 당장에 관리처분 변경 총회 공사비 2천억 늘려달라고 관리처분 변경해. 너네 조합원들한테 뭐 1억씩 추가 부담시키는 관리처분 변경을 1개월 내에 해줘. 그런데 재고를 하고 안 해줘? 그러면 이 2조에 의해서 재반 사업 대여를 중지를 해. 그리고 바로 공사 중단 조치에 법적으로 퍼펙트합니다. 이건 나머지는 이제 조합이 잘못한 거죠. 아까 그 다음에 제42조 사업 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 도급인의 채무액이 총 수입이 초과될 경우 공사 범위를 조정하여 제7조 1항의 공사 금액을 가함할 수 있다. 도급인은 부가금, 추가부담, 부가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관 및 조합원 계약에 명기해야 된다. 아까 이거 보세요. 여기 42조 사항에 따른 부가금 징구를 위한 관리처분 변경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 이거 42조 2항이 뭐냐면 사업 경비 증가예요. 공사비가 증가도 사업 경비 증가입니다. 그래서 소급인의 채무액이 총수입을 초과될 경우 공사 범위를 그러니까 공사비를 올려주든지 공사를 일부 범위를 조정해서 공사를 이건 안 해도 돼. 우리가 직접 할게. 그래서 그 금액만큼 공사비를 빼주든지 공사 범위에서 빼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돼요. 이 42조 사항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하기 위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하라고 하는데 1개월 내에 안 하면 사업경비 대여를 중지하고 사업경비 대여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삼성은 재공사 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도 대한민국 거의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어느 조합이든 이 조항은 다 있습니다. 이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사비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정을 못 해주고 계속 끌어버린다면 삼성은 이렇게 재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공사 중단한다면 법적으로 삼성이 잘못이 없고 모든 바가지는 조합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의 이 법적으로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의 해지하고 해지는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에 정한 협의를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고도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삼성은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 도급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약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 삼성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자, 도급인,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서에 있는 공사비 협상 자체를 하고 공사비를 10원도 못 줘서 배째라 해버린다. 당연히 이걸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천억 손해보고 삼성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객관적으로 뻔해. 기타 도급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해서 계약 조건이 뭐예요? 아까 이렇게 얼마든지 공사비를 인상하도록 해야 되는 이 조합권을 완전히 다 이정무 부조합장이 배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계약의 해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아까 더 내가 얘기했던 게 설령
시공사가 잘못해도요. 계약서 36조 지체상금이 뭐냐면 수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어, 구조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 지체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분명히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단 지체상금 총액은 공사대금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하되 뭐 주거환경정비법 제52 규정에 의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삼성이 그래 아무 이유 없이 삼성이 그냥 그 공사 중단했어. 3년, 4년, 5년 중단했어. 그러나 삼성이 조합에 물어내야 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100분의 3이기 때문에 1조 1200억의 100분의 3은 총 336억 원만 물어주면 됩니다. 자, 삼성이 2천억 계속 공사를 이대로 하면 2천억, 3천억 손해본다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처럼 공사 중단해버리고 공사비 3천억 알려주면 내가 300억 내에서 5년, 6년 끌다가 300억 물어줄게. 이건 극단적인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기 전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법적으로 조합 잘못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걸 물 리가 없죠. 응? 자, 결론입니다. 9월 29일 날 총회가 무산돼요. 무산이라는 게 가처분이 비대위가 만약 이겨버렸어. 그래서 사업시행 변경 결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이 불발됐어. 그 다음에 이정무 조합장 해임이 또 총회는 됐는데 이정무 조합장 해임이 부결됐어. 자, 그리 되면 조합장과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무 씨가 발의한 총회가 만약에 통과가 됐어. 또 이 두 개는 이정무 조합장도 해임이 됐고 이 총회도 정상적으로 개최돼서 업체도 선정되고 사업시행 변경안도 결의가 됐는데 세 번째로 이정무 조합장이 아까 뭐 펜트하우스를 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18평을 뺏어버리는 그런 총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어버렸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되면 앞에 충분히 설명됐듯이 삼성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조합 잘못입니다. 자, 이리 되면 이제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발생하고 이렇게 삼성이 공사 중단 2개월, 3개월, 4개월 하면 조합은 사정을 합니다. 삼성한테.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2,540억이 아니고 3천억, 4천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지연되는 것도 6개월, 1년 연장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통사정을 하면 삼성이 그때는 둔촌주공처럼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겁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사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자, 이리 되면 준공 입주 지연되고요. 등기 지연되고 일반 분양자 손해배상 엄청나게 하고 조합원은 수억 원씩 분담금 폭탄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최악의 경우만 발생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지금은 그러면 추가 부담금 증거 없이 내년 8월에 준공하고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냐?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오래전부터 시엠사 지성, 그 다음에 삼성물산건설 본사, 삼성물산건설 현장 직원 전부 다 총출동해서 내년 8월 말 준공, 입주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시공에 반영하고 지금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본사든 그 다음에 CM이든 현장이든 지속적으로 내년 8월에 입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별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내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할 겁니다. 내년 8월에. 그러나 이것도 정말 아까 단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게 시공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사비는 CM에서 지금 4개월 넘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였습니다. 총회 이후에는 이미 이제 이정무 부조합장 아마 해임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정무 부조합장과는 협상이 사실상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했고요.
총회 끝나고 9월 29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삼성물산하고 한두 달 안에, 내가 볼 때는 전문가 집단들이기 때문에 한두 달의 협상은 분명히 완료하고 바로 그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해서 정말 삼성이 공사 중단 없이, 그 다음에 아까 입주할 때 우리 조합원 추가 부담금 폭탄 없이, 그 다음에 합의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번에 부조합장 퇴출하면 비대위는 사실상 완전히 퇴출합니다. 아마 거의 와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지금부터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합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조합 집행부하고 비대위하고 서로 싸움박질하면 이거는 콩가루 집안이고, 삼성은 당연히 이 조합 내부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쉽게 공사 중단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똘똘똘 뭉치면 절대로 어떤 핑계를 대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CM하고 저도 그 공사비 협상에 대해서 적극 같이 그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보니까 이정무 부조합장의 그 공사비 검토 의견서를 보고서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정무 부조합장과는 차원이 다른 재건축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 협상 진짜 경력과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로 리브파크 공사비 증액을 4번 해 주었습니다. 공사비 증액은 대한민국 어떤 조합이든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2017년에 공사비 계약을 하는데, 입주는 6년, 7년 뒤에 보통 입주를 하는데, 우리야 7년 뒤에 입주하지만 다른 조합은 10몇 년 뒤에 입주를 하는데 공사비 증액이 없을 수가 없죠. 물론 아크로 리버파크도 2013년에 계약을 하고 2016년에 정상적으로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을 증액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1,000억 원 이상도 원래는 정상적으로 다른 비전문가가 했다면 아마 2,000억 이상 바가지 썼을 것을 정말 제가 CM하고 같이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달에 공사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도 충분히 지금 그 A 주시하고 이 공사 기간 만회하고 입주 그 대책을 세우는데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 협상, 공사비 그 다음에 검토하는데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 두 가지를 비대위가 이런 식으로 부조합장이 해임이 되고 비대위가 아이 되고 집행부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공사비 협상 바로 이제 진행합니다. 한두 달 내로. CM사, 조합장, 저도 같이 붙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한두 달 내에 마무리하면 이거를 한국 부동산에 검증을 요청할 겁니다. 아니면 지금 총회 끝나면 바로 일단은 한국 부동산에 요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비 한두 달 내에 합의를 한 다음에 합의한 내용을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를 해서 한국부동산원이 검증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최종 검증이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삼성하고 조합하고 CM 저하고 같이 앉아서 어느 정도 내고를 하던 최종적으로 금액을 확정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이 확정된 금액을 관리처분 변경 총회에, 지금 타겟은 금년 연말은 좀 곤란할 것 같고 내년 아마 1월, 늦어도 2월에는 관리처분 변경 총회에 이 공사비 인상안을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나는지 얼마로 줄어드는지가 이 관리처분 총회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원 여러분들은 추가 부담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진짜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이때 총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든 찬성을 해서 부결을 시켜주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번 9월 29일 총회를 잘 치르고 최소한 이 총회 할 때까지는 그냥 믿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서 진행하다가 이 총회 때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사항, 공지사항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조합장 해임총회 9월 29일 금요일 날 합니다. 정말로 이번 총회는 책자를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설명한 이 설명의 동영상 반드시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의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조합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아는 주변의 조합원들한테 전부 다 전화해서 총회 책자 보도록 하고 설명의 동영상 꼭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7개 안건 모두 공사기관하고 준공에 관련되기 때문에 전원 서명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 부조합장 해임 안건 포함해서 7개 안건 모두 찬성으로 서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총회에도 참석을 해 주십시오. 이번 총회는 단순한 부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가 아닙니다. 앞에 제가 충분히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번에 부조합장하고 아예 비대위를 제거하고 내년 말에 추가 부담금 증가 없이 내년 말이 아닌 내년 8월 말에 추가 부담금 증가 없이 입주하느냐, 해임에 실패하여 제2의 둔천주공 전체를 밟아 모두가 망하느냐의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이번 9월 29일 총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총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총회가 끝나더라도 부조합장은 이 자기가 발의한 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반드시 총회를 개최한다면 무산을 시켜야 된다. 이 총회도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는데 약 1300명 이상이 서명 결의서를 내든 총회에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서명 결의서도 제출하지 말고 참석을 하지 말아서 전체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이 총회는 부결이 되고 모든 것은 이제 끝납니다. 세 번째, 이번 주 안에 추가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 설명회는 지금 상가 입찰, 이번에 총회 안건에 들어가 있지만 입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번 더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설명회를 같이 할 거고요. 또 금주중 안에 토론회를 개최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토론은 조합 측에서는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에서는 부조합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처분 소송을 낸 허건 조합원 두 사람이 해서 금주 중에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토론하기를 오늘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는 조합장님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 토론회를 제안을 할 겁니다. 주제는 부조합장 해임 관련, 가처분 소송 관련, 상가 입찰 관련, 삼성과의 공사비 협상 관련, 기타 이 비대위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주제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이 주제 자체도 비대위 쪽에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론 방법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하면 됩니다. 자, 만에 하나 이번 주 안에 비대위가 토론을 거부하면 불모두 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이 토론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누가 자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토론회를 거부한다면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번 29일 날 총회에서 심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는 또 이렇게 정말 제가 최대한 빨리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해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 거의 지금 2시간이 돼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면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뭐 이정무 부조합장이 대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 가처분 소송을 하나 방하는데 이 변호사 비용이 뭐 거의 뭐 1억 얼마? 거의 2억대에 가깝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대의원에서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설명했죠. 만에 하나 이 가처분이 이 조합이 패소하면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비대위가 승소를 하면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발생을 해서 정말 수천억 원이 손실을 당하는데 대한민국에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조합장은 10억, 20억도 써야 되는 게 조합장의 임무입니다. 정말로 이 조합이 만약에 이거를 조합이 진다고 그런다면 오늘 설명회가 뭐고 다 끝입니다. 그 자체로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처분이 받아서 9월 29일 총회가 개최하지 못하면 아까 사업시행 변경 인가도 뭐 지연되는 거고 부조합장 해임도 안 되는 거고 한다면 이 재건축은 그냥 끝장났습니다. 총회 가처분이 인용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악랄한 비대위로 돌아설 거고요. 지금 조합장, 조합 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이 조합 저도 그냥 같이 깨야죠. 자, 이렇게 중요한 가처분을 1억 몇천 2억이요. 저 같으면 10억이었습니다. 아마 김현장도 쓰고 태평양도 쓰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 이길 거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또 혹은 변호사라는 분이 해서 또 조합에 피 같은 돈 2억 원을 소송비로 쓰게 만든 그 책임 반드시 이번에는 지셔야 될 겁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설명회는 정말 최대한 짧게 끝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 여러분들이 이번 비대위 쪽에서 토론회, 이번 주 안에 토론회에 응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